제가 속초에 왔습니다. 바다 너무 이쁘죠? 바다 한번 감상해보세요. 와, 너무 이쁜데요. 이런 속초에 세컨하우스 하나 있으면 어떠실 것 같은가요? 저는 생각만 해도 너무 설레는 것 같아요. 속초에 세컨하우스 있으려면 내 돈 얼마 정도가 필요할까요? 세컨하우스 하면 뭐 엄청 비싼 돈이 들 거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물건은요, 1,500만 원만 있으면 취득이 가능합니다. 또 추가로 임대 소득까지 벌 수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컨하우스 하면 나는 평소에 일하느라고 자주 못 가는데 그럼 공실일 때 너무 아깝다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임대 소득까지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아니, 바다가 너무 이쁜데 바닷바람이 너무 세서 제가 얼른 물건지로 이동해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구독! 자, 경매 정보지 읽고 갈게요. 2024 타경 10773번입니다. 강원도 속초시 교동 옥토 아파트이고요. 건물 면적 59.75제곱미터로 18.07평입니다. 감정가 1억 3천만 원에 시작해서 두 번 유찰된 가격 6,370만 원이 최저가입니다. 그런데 2차 때 한 번 낙찰이 됐었네요. 10억 만 원에 낙찰이 됐는데요. 아마 이분이 공 하나를 더 써서 보증금을 미납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입찰가 쓸 때 꼭 주의하셔야 돼요. 또 이 물건은 공시가격 1억 이하인 물건입니다. 공시가격 8,180만 원으로 소액 투자자분들도 다주택자분들도 모두 투자가 가능한 그런 물건입니다. 권리상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현재 임차인 현황에 대부 업체가 보증금 500만 원으로 전세권 설정을 해두었는데요. 이 대부 업체가 경매를 신청했기 때문에 말소 기준 권리가 되어 따로 인수할 것은 없는 안전한 물건입니다. 자, 그럼 현장에서 마저 살펴볼까요? 자, 이제 현장에 왔습니다. 여기 바로 뒤에 보이는 나홀로 아파트인데요. 잘 보이시나요? 우리가 현장 왔을 때 특히 지방은 주차 대수가 몇 대인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서울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잖아요. 근데 지방에서는 대중교통을 잘 이용 안 하고 보통 자차를 많이 끌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주차 대수가 없으면 매도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물건 나홀로 아파트이긴 하지만 지하 주차장이 있어요.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들어가면 바로 지하 주차장이 있습니다. 작기는 하지만 나홀로 아파트에 지하 주차장이 있다는 거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요. 근데 저희 세대수가 93세대인데 주차 대수는 77대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세대당 0.8대 정도 나오거든요. 0.8대 정도 나오면 주차를 못하는 세대들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럴 걱정하실 게 없어요. 이렇게 길가에 세워놓고 가기도 합니다. 저녁 때 되면은 쭈루루르륵 주차를 해놓을 것 같아요. 서울에서는 이런 거 단속이 심한데 여기는 단속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쪽에 주차를 해놓고 가시는 것 같아요. 안쪽에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바닷바람이 굉장히 찹니다. 자, 여기도 실외 공간에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평일 낮이어서 자리가 있긴 한데 아마 저녁 때 되면은 여기도 꽉 차겠죠. 이게 오늘 임장할 아파트입니다. 현장 임장 왔을 때 첫 번째로는 주차 자리를 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우리 호실을 가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물건지 2층이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2층은 선호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2층을 선호 안 하는 이유가 물론 사생활 보호 측면도 있겠지만 사실은 채광이랑 또 막혀있는 뷰 때문에 2층은 선호를 잘 안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 물건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게 우리 물건지이거든요. 이렇게 2층인데요. 제가 아까 2층을 선호 안 하는 이유가 막혀있는 뷰 그리고 채광 때문에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물건은 공간 거리라는 게 없습니다. 막혀있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햇빛이 굉장히 잘 들죠. 옆에 지금 벚꽃도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2층이어도 어디는 해가 잘 들고 또 어디는 해가 안 들거든요. 지금 우리 물건 여기는 해가 굉장히 잘 들죠. 그런데 이쪽으로 가면 같은 면을 바라보고 있다 하더라도 이쪽에는 해가 전혀 안 듭니다. 이 해가 안 드는 이유가 한쪽 면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또 앞쪽에 상가가 이렇게 가리고 있어요. 이런 거를 이제 현장 임장 왔을 때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 네이버 손품이나 뭐 이런 거로는 잘 확인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와서 내 물건의 장점, 단점이 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또 현장 임장 왔을 때 꼭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집이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아파트가 거의 한 28년 됐거든요. 그래서 28년 된 아파트이다 보니까 인테리어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나요. 인테리어 안 된 게 1억 2천 정도의 거래가 되는데 인테리어 된 거는 1억 4천, 5천 이 정도의 거래가 된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인테리어 여부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으니 꼭 확인을 해야겠죠. 근데 우리가 임차인이 살고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이제 볼 수는 있겠는데 소유자가 살고 있을 때는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외관이라도 확인을 해서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파악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두 개의 집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1층은 현재 알루미늄 샤시로 되어 있죠. 2층 같은 경우에는 샤시를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깨끗합니다. 하얀색으로 되어 있고 안쪽 내창도 지금 다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인테리어를 할 때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게 바로 이 샤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샤시가 인테리어 할 때 좀 비싼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샤시를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데 이 샤시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인테리어가 되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물건 나홀로 아파트인데 들어가는 입구가 3군데가 있더라고요. 자, 여기랑 여기랑 여기 이렇게 3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쪽으로 들어가면 되는데요. 이 물건에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데요. 이런 걸 현장에서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저희 물건이 2층인데 층고가 꽤 높다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1층 자리가 비어져 있고 그 다음에 1층, 그 다음에 2층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같은 2층인데도 굉장히 층고가 높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여기서도 보면은 이런 계단 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보통 2층 올라갈 때 층계가 한 이거의 반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 층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층고가 높아서 층계도 많은 거예요. 제가 지금 1층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1층이 여기는 지하 1층이에요. 그래서 1층은 아까 본 위층이 1층이 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은 뭐 기계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만 있어요. 자, 여기도 보면은 28년 된 아파트 같지가 않아요. 굉장히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요. 보면은 우리가 203호점 현장 왔을 때 우편물도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우편물을 뭘 확인을 해야 되냐면 이 점유자가 잘 살고 있는지 거주하고 있는지 안 거주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 내가 그 경매 정보지에서 본 그 이름이 맞는지도 확인을 하면 좋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28년 된 아파트인데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새 거예요. 임장할 때 운동을 하려고 체력을 아껴 넣습니다. 그래서 꼭 계단으로 한 번씩 올라가 봐요. 운동을 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그것 말고도 계단 올라가면서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분 그리고 2분 이렇게 2개 문 꼭 기억해 두세요. 차이점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우리 물건지인데요. 아까 본 문이랑 다르지 않나요? 우리 물건지는 예전 문 그대로 되어 있는 것 같고 1층에 있는 문들은 한번 인테리어를 한 것 같아요. 안에 안 들어가 봤지만 문으로도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렇게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인테리어를 할 때 현관문까지 인테리어를 하진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문이 바뀌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안에 인테리어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렇게 물건지도 한번 둘러봤고요. 우리가 현장 왔을 때 또 확인해야 되는 게 뭐가 있죠? 네, 미납관리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미납관리비 전화로 알려주는 곳도 있기는 한데 보통 뭐 개인정보다 알려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안 알려주는 곳도 생각보다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장 왔을 때 2번 걸음하지 않도록 꼭 생각해서 미납관리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럼 저도 이제 관리사무소 들어가서 미납관리비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1,000만 원 넘어요. 1,000만 원 넘어요? 계속 공실이었어요? 101동 203호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근데 사람은 안 살아요 지금? 손녀가 있는 것 같아요. 손녀가 살고 있어요. 관리비를 한 번도 안 냈나 봐요.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사연이 좀 있지. 네. 승강기 뭐 이런 게 있거든. 이거 교체하면서 좀 많이 나왔구나. 여기가 살기는 좋은데 매매도 잘 되고 속재도 제일 잘 갈릴걸요? 오, 매매 잘 되는 곳. 감사합니다. 자, 관리사무소 다녀왔는데 관리사무소에서 미납된 관리비가 한 1,0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중간에 한번 엘리베이터를 교체해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관리비가 많이 징수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관리사무소 분이랑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눠봤는데 여기가 생각보다 매도가 굉장히 잘 된다고 합니다. 현장 와서 이런 거 저런 거 확인하면서 또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들으면서 도움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화 임장 손품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아파트여도 꼭 현장 오는 게 중요하다는 거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자, 제가 부동산에 다녀와 봤는데요. 부동산에서 현재 수리된 매물이 한 1억 4천 정도의 거래가 되고 수리 안 된 기본 인테리어 된 게 한 1억 2,800, 1억 2천 이 정도의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물건 현재 2번 유찰돼서 6,300만 원에 이제 시작되는 물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물건 2층에 위치해 있고 또 나홀로 아파트이기도 하고 대항력도 문제될 여지는 없긴 하지만 대항력도 존재하기 때문에 아마 경쟁은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경매로 7,500만 원
원에 취득을 하고 대출을 80%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내도 한 1,500만 원 정도만 들어가겠죠. 그러면 대출 이자 4.5%로 계산한다고 해도 한 달에 한 월 이자 22만 원 정도가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 물건의 특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이 물건 공시지가 1억 이하여서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는데요. 그럼 취득을 하고 사실 이 물건을 별장처럼 활용을 하셔도 너무 좋아요. 여기 주변에 호텔 1박 하는데 한 3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근데 월 이자 22만 원만 내고 한 달에 한 번만 와도 8만 원 정도 이득인 물건인 거잖아요. 심지어 내가 활용을 안 할 때는 33인투나 리브 애니웨어를 활용해서 추가로 임대 수익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여기 33인투랑 리브 애니웨어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한 일주일에 평균 30에서 40만 원 정도 받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2주만 찬다고 가정을 해도 6, 7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생기거든요. 근데 우리 여기서 이자비 22만 원 제하고 관리비 제한다고 하더라도 평균 30만 원 이상의 임대 수익까지 받아갈 수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주가 1억 이하인 물건이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서 이 물건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남은 명의로 계속 낙팔할 수 있겠죠. 또 추후에는 충분히 매도도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고요. 그래서 이 물건 단기 매도로 봐도 좋지만 중장기로 가져가면서 약간 세컨하우스처럼 활용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초에 위치한 나홀로 아파트, 옥토 아파트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아파트는 단기 매도도 가능하고 또 중장기로 가져가면서 세컨하우스처럼 활용하기도 굉장히 적합합니다. 만약에 중장기로 가져간다고 한다면 공주가 1억 이하이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고요. 내가 활용 안 할 때는 33인투나 리브 애니웨어 활용해서 추가로 임대 소득까지 벌어갈 수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자, 오늘은 현장 와서 확인해야 되는 거 제가 몇 가지 알려드렸죠. 첫 번째로는 현장 왔을 때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부로 들어갈 수 없다면 현관문이나 샤시 색깔을 보면서 어느 정도 유추를 해볼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주차장을 확인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지방이다 보니까 주차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수도권처럼 생각보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지 않거든요. 대부분 자차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주차 대수가 충분히 확보가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아파트에 주차 자리가 없다라고 한다면 주변에 될 곳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내 물건의 장점과 단점을 제대로 파악하셔야 됩니다. 우리 물건 2층이어서 단점인 줄 알았더니 다른 호수보다 햇빛도 굉장히 잘 들고 앞에 막힌 것도 전혀 없었죠. 그러면 2층이라고 해도 좀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또 2층인데도 불구하고 층고가 굉장히 높아서 거의 한 3층 정도로 되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점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단점이라고 하면 우리 아파트 아까 다른 호실은 현관문이 교체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 호실은 현관문 교체가 되어 있지 않았죠. 그러면 이제 인테리어가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관리사무소를 꼭 들리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관리사무소 들렸더니 미납관리비가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1,000만 원이면은 꽤 큰 돈이죠. 경매정보지에 미납관리비 안 적혀 있었으니까 미납관리비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미납관리비 있는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물론 전화로도 알려주시는 곳도 있겠지만 개인정보여서 전화로 못 알려준다, 뭐 현장에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관리사무소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미리미리 현장에 왔을 때 잊지 말고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랑 속초시 교동에 있는 아파트 랜선 임장을 해봤는데요. 어땠나요? 이번 영상에도 배워가실 게 있으신가요? 제가 다음에도 유익하고 좋은 물건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제가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